자, 예, 오늘은 캐나다 할리팩스에 너무 웃기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할리팩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헬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옆에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러기 에미에 대한 예, 주제입니다. 예, 한국에 아버님이 혼자 계시고 이제 엄마께서 혼자 이제 자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자, 이제 첫 질문은 네. 언제 캐나다에 오게 되셨는지. 네. 네. 저는 한 2020년 20년 2월 아이들과 다 같이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자녀가 몇 분이시죠? 저는 딸 둘이고요. 네. 한 명은 그 당시 왔을 땐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2년 지나고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네, 몇 년도에 오셨죠? 저는 2019년 7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을 데리고 왔고, 지금은 아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교에 가게 됐고, 벌써. 네, 그리고 딸은 지금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토론토에 살다가 왔는데, 네. 이 할리팩스라는 곳에 와보니까 기러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좀 이게 지역 특징인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저는 이민을 목표로 왔기 때문에 기러기 엄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기러기 엄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민을 잘 받아주는 곳이다 해서 저는 왔는데, 특성상 헬리팩스가 엄마들이 어학원만 가도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와서 이렇게 많은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듣기로는 여기 어머님께서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처음에 오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한국에서 알아봤을 때 이제 무상교육 같은 거 다른 지역에도 많이 권유를 하시는데, 왜 이제 할리팩스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몇 군데 유학 박람회를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적다고 얘기를 듣고 왔지만 와서 막상 첫날 어학원을 가니까 제가 있는 한반 13명이 모두가 한국인 엄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보고 깜짝 놀랐고, 근데 대부분 다 같은 이유로 어학원을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그냥 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비, 그러니까 어학원 한 사람 엄마만 내면은 자식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다 이제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그 혜택 자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기에는. 네. 제일 큰 거는 제가 이제 캐나다로 저도 오기 전에는 뉴질랜드로 유학 후 이민을 알아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학사 그 과정 이상을,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밟아야만 아이들이 무상교육이었는데, 이쪽 헬리팩스는 어학원만 가도 저기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 무상교육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그 매력이 있었고,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만 보는 것보다 어학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몰랐을 때는 그냥 약간의 좀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아이들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다 올 때는 경력 다 단절하고 오는데 조금 육아라는 거에 전념하면서도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 그쵸. 발전이 뭐가 있을까. 더디어지고 그런데 내 커리가 어떻게 될까. 어학원을 다닌 영어를 같이 배운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좀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나도 그 한국에서 할리팩스 간다고 되게 좋은 점이 90%가 다 캐나다인이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그 전혀 한국인들 없고 그 현지인들 속에서 영어가 빨리 늘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잘 모르는 곳이더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 교육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할리팩스를 사람들이. 네네. 그게 저도 와서 보니까 토론토에 비해서 진짜 그 캐네디언 비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놀랐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메리트인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학원만 다녀도 무상 교육이 되니까 솔직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학교를 다녀야지만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컬리지 이상 다녀야지만 이제 애들이 무상인데 여기는 학원만 이제 다니면 되니까 좀 접근하기가 좀 쉽기도 하고 또 캐네디언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년 정도를 혼자 살아봤는데 애랑 둘이 사는 게 그냥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제 좀 보니까 오래 되셨잖아요. 나름 오래 되셨는데 어떤 점이 이제 혼자 생활하시면서 물론 너무 많겠지만 어떤 점이 혼자 이제 아버지 없이 혼자서 이 외국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게 힘드셨는지 되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오자마자 저는 팬데믹이 바로 한 달 만에 팬데믹이 걸려서 그 집에만 락다운해서 어디도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잘 어려움이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일 그 우리가 아이들 영어를 가리키려고 여길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집에서 있을 때 아이들이랑 영어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교육에 관한 거. 그리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궁금한 게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메일로 다 써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메일을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엄마로서 먼저 데리고 왔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전쟁터에다가 그냥 확 펼쳐놓은 것처럼 무기도 안 들려주는 상태에서 영어라는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 보러 서바이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나조차도 가이드가 안 될 때 나 혼자 나조차도 가이드가 안 되는데 내 애들을 끌고 가야 할 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다 개개인이 입장이 달라서 맞아. 나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맞아. 조언을 구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어른 남편이라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처음엔 제일 황당했던 부분. 당황스러웠던 부분. 황당보다. 또 다른 뭐 또 힘든 점 많으셨겠지만 다 많지만 딱 3개만 꼽자면 3개씩이나 너무 많네. 좋아요. 리즘 많은 거. 첫 번째는 내가 처음 와서 나도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외국 생활이 처음인데 애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수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정말 처음 나부터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모든 걸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거 하나서부터 10까지. 한국에서는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맞아요. 지금 여기 와서는 모든 게 다 처음이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 어렸었고, 두 번째는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부쩍 커버린 애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 근데 그 모습을 아빠는 모르는 상태고 나만 보고 애가 나한테만 모든 걸 이렇게 다 풀어놓는 대상이 되니까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던 점. 그렇지. 아빠랑 뭔가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맞아. 바로바로 이 상태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점. 맞아. 항상 그거를 알게 되는 건 늦게 알고 모든 게 이제 다 풀어진 맞아. 상태에서 갈등이 정말 해소되고 난 이후에 최고의 폭발 상태에서는 그게 네. 안 되고 나중에 해서 그 현장을 포착을 같이 못한다는 점. 그거를 정말 네. 나 혼자 그거를 내가 이 아이를 잘 끌고 가고 있나, 얘를 어떻게 잘 다독여주고 있나 이런 거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서 둘 다 폭발이 됐는데 아무도 그거를 누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 폭발도 내가 당하고 모든 거 수습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고, 한 세 번째는 집에서 이렇게 어른이 없다는 점. 어른 없이 애들하고만 대화를 하니까 내가 정말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갑자기 눈물 난다. 정말 집에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점. 그게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거. 되게 힘든 것 같아. 저는 뭐 단순한 이유로 저도 이제 1년간 있으면서 힘들었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떤 물리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든가 진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맞아.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뭐 장을 전화 한 통만 하면 장 다 봐줘서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봐야 되는데 물도 뭐 몇 킬로짜리 계속 들어야 되고 솔직히 그로셔리 쇼핑 같은 게 저는 그런 1차원적인 것도 굉장히 힘든데 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남편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어떻게 그 세월을 또 헤쳐나가셨는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되게 힘드셨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살면서 힘드셨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계속 이제 할리팩스, 캐나다 이제 이민하셨고 또 이민하시기로 하셨고 이제 남으시기로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아버지 없이 혼자서 애들을 이렇게 캐리하면서 이제 여기 남기로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저 먼저 얘기해요. 네, 아니 여기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해요. 예시를 좀 주시죠. 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정말 몇 번이라도 이제 오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암담하지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계속 여기 있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민을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해 보러 왔다가 애들이 잘 적응하는지 보고 선택하러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애들이 너무나 여기가 더 좋다고 하고 한국에 잠깐 여름방에 갔다 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서 있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를 희생해가면서 진짜 남아 있어야 되지 정말, 않을까라는 이런 갈림길에 좀 가족 전체가 다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자식이니까 자식 때문에 몇 년만이라도 한번 있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있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이민 1세대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한국에서 이 아이들한테 이민을 가자 했을 때 이민을 가자라기보다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아빠랑 떨어져서 그것도 더군다나 아빠랑 떨어져서 우리 엄마랑 일단 경험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패닉
게 가까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 어떻게 그 지금에 있는 그걸 깨려고 엄마가 왜 이걸 자꾸 깨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순간 깨려고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더 좋은 세상을 엄마는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도 있다. 엄마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한번 다른 세상을 한번 더 늦기 전에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끌고 왔어요. 끌고 걔네들 입장에도 뭐 청천벽력이죠. 뭐. 끌고 왔을 때 그냥 뭐 근데 아이들한테 부담 없이 싫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거야. 얼마든지 너희들이 여기가 싫다 하면 엄마는 언제든지 갈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랑 떨어져서 산다라는 그 부분을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어요. 어려울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이상하게 막상 그렇게 힘들 거라고 하고 온 내 아이들은 적응을 잘했어요. 오히려 아빠는 언제든지 올 거야. 보고 싶을 때 아빠가 올 건데 엄마랑 이런 생활을 엄마랑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아빠 없이 생활을 하려 하다 보니까 애들이 더 긴장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동생 같은 경우는 언니랑 더 이렇게 밀접해지고 친해지고 또 엄마하고 더 많은 그렇죠. 아빠하고 할 수 없으니까 엄마에 대한 더 갈구하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필요한 거를 더 갈구하면서 셋이서 본딩이 되는 거죠. 결속력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내 아이들한테도 정말 색다르겠지만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도 너무나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까.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계속 일하고 뭐 애들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피곤해서 빨리 밥 먹여서 재우고 이런 거에만 건강 공부에만 신경 썼다면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내일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린 미지의 세계에 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율해가고 또 뭐 의지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는 게 눈에 확 보였어요. 물론 시기적으로도 사춘기 때 왔기 때문에 확 컸지만 아이들이 생각이 커지는 거를 보게 됐고 또 영주권이 팬데믹 때문에 잘 안 나올 때 아빠가 혼자 너무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을 때 저는 돌아가려고도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영주권이 뭐고 뭐 새로운 미지 세계가 뭐고 간에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거는 아니겠다 싶었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를 바랬지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여기 생활에 네. 만족을 하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캐나다라는 문화라기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게 문화죠. 어떻게 보면 문화인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존중받는 거. 자기네들이 외국인으로서 또 이제 열악한 그 뭐 환경이잖아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도 딸리고 뭐 이러면서 보호를 받는 그 자체로도 얘네들은 너는 너 자체로 굉장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와서 네. 너희들 정말 대단해 아빠 하고, 없이 또 너희들 이렇게 외국에 와서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그 본인들의 어떤 성취감 뭐 이런 것도 느끼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 학교로 네. 하셨군요. 네, 자. 왜 이렇게 길어? 네. 사실은 이제 두 분하고 굉장히 친한데 오늘 좀 어색하게 맞아요. 처음이라 인터뷰 이렇게 해보았고, 예. 지금 제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진짜 너무 열심히 이제 생활하시고,
진짜 저도 남편 없었더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잘하시고 그러셔서 언제 한번 초대해가지고 미미한 제 유튜버지만 초대해서 이제 이렇게도 열심히 살고 계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해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 생각이 있거나 하시면 예,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예, 제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까요? 그런 얘기하지 마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예. 왜 캐나다 가서 살은 안 빠지는가? 그런 얘기를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